저는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임수미라고 하고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3일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띠용한 상태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2020 년에 제 스스로 또 생각한 바가 있어서 테일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한 4년 정도 해 오면서 어려운 점도 엄청 많고 했는데 고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아까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실 창업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인생에 대한 얘기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눠 보고 그리고 저도 학생들한테 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왔으니까 좀 오늘 인터랙티브하게 세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용준 친구가 사실은 저하고 성균관대를 이렇게 연결시켜 준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지금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팀 멤버도 직원이라니까 미안하네. 팀 멤버도 와 있는데 우리 김정현 친구도 사실은 성균관대에서 공부를 한 친구고 그래서 저희 좀 이렇게 인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테일즈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으로 봤을 때 뭔가 와닿는 게 있나요? 혹시 이렇게 딱 개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용주님은 말 대답하면 안 되고 다른 분들 중에 혹시 테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한 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오늘의 만남도 사실은 이야기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어 상상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테이출이라는 그 디지털 스페이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단순히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줌이나 다른 오프라인 어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요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식은 힘이지만 창의력은 슈퍼 파워라는 얘기를 저희들의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오늘 이 대화의 주제하고도 아주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 혹시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을 보시면 또 제 그 무슨 그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굉장히 캐주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꼭 연락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화의 목적은 제가 무슨 전문 지식을 전달하러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뭔가 작게나마 이렇게 웨이브 있잖아요. 탁 하는 웨이브가 좀 생겼으면 해서 그래서 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 행사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파티시페이트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나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갖고 쪼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할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한 얘기를 쪼끔 해 드릴게요. 저는
1990 년대 좀 초반쯤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사실 대학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갔고 저는 여기 한국에서 대전 유성이라는 데를 좀 아시나? 어. 그 유성이 읍일 때 그리고 장대리에서 태어나서 아주 촌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옛날 저 정도 세대에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방에서 외국으로 간다는 거는 되게 큰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외국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책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무슨 이렇게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 언젠가는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미국에서 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케이. 가는 건 좋은데 그 대신 네가 다 알아서 이거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그냥 막 여기저기 찾아서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책도 사서 또 아는 사람들한테 통해서 막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미국에 가게 됐고 저희 또 마침 엄마가 어떻게 해서 막 아주 먼 그런 친구분을 통해서 미국에 오클라호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 어떤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살 수 있다." 해 갖고 그냥 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간 거예요. 가 보니까 엄청나게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저도 모르게 '아 이게 이제부터는 정말 저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는 신나는 그런 느낌? 완전 호기심이 그냥 넘쳤었어요. 그래서 인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세계에 있는 다른 막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슨 꿈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그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리면서 인제 미국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저의 그 약간 똘끼가 또 막 생겨서 중간에 또 프랑스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인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언더에서 공부한 거는 불어하고 정치였어요. 전혀 테크놀로지랑 상관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공부한 분야를 내 직업으로 삼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펄스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교가 끝나고 어떻게 마침 그때쯤에 저희 언니가 실리콘밸리에 오게 돼서 그냥 무조건 언니가 있는 실리콘밸리로 가게 됐는데 거기를 가면서도 제가 거기가 그런 데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테크놀로지 필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술 분야의 일을 하게 됐고 뭐 처음 초창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처럼 막 코딩도 하고 막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혹은 테크놀로지 툴들의 엄청난 액세스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찌어찌 해서 저의 뭐 언어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세미컨덕터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같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도 좀 실리콘밸리에서 워낙 인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인제 괜찮은 세미컨덕터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뭐 거기 초창기의 멤버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튼 그런 라우트를 거쳐서 테크월드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어 기술이라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쪼끔씩 알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고,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게 사실 지금은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거를, 그러니까 텍 백그라운드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게 그냥 제가 워낙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뭐 이러면서 인제 지내가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랑 제가 공부한 거랑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음 내가 별로 그렇게, 아니 여기 학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 데서 손 들라 그러면 너무 미안한 건데, 혹시라도 코딩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에 내가 정말 패션이 있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닌 분들이 계신가요? 신세대 분들은 다르시네. 솔직하게 막 얘기를 하시네요. 음. 그러면 요 한 5분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에 열정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맞아. 용진이는 확실히 있는 거 내가 알고.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하셨던 분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관심은 있었 지금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온 거는 맞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액세스를 해서 그때부터 막 잘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럼 대학교를 와서 이걸 다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음. 근데 막상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적성도 맞고 이렇게 된 건가 보네요. 그거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됐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 분야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다른 무슨 부모님께서 주신 프레셔라든지 혹은 포텐셜리 돈을 잘 벌 거라는 이유 때문에 이 학과를 선택해서 와 봤는데 나한테 적성도 안 맞아. 만약 그런 게 생겼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기는 인제 저희 개인적인 건데, 아 요거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나의 ultimate 그 situation은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아직 정말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하다 보니 적성이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이런 AI며 여러 가지 나한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것 때문에 난 정말 우울해. 나 우울증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얘기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될까 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으로 올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 막 이거 국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막 근면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정말 많은 진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똑똑한 거 맞아. 맞고 여러 가지 막 장점을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집단으로 한국 사람들처럼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소름 끼칠 정도로 파워풀한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그걸 느끼고, 그냥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저희 한국인 친구와 다른 나라 친구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프레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비하인드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여기에 잘 fit in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좀 좌절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포텐셜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잘하는 게 그게 파워풀하지만 그게 정답은 다가 아니 그게 다 정답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는 거의 에브리데이에 어느 쪽으로 인베스트먼트이 들어가냐면 AI예요.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데 이거 여기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된 건가요? 네. 그럼 이거 잠깐만. 그럼 이거를 근데 어머?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지? 아, 아니 이거 괜찮으면 링크드인으로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가만 있어봐. 로그인을 해야 되네. 그러면 잠깐만요. 저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한국말로 나오네. 이거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미국 서비스인데 이렇게 프로페셔널 네트워크를 하는 서비스잖아요. 여기에 로그인을 꼭 해야 되나 보네. 로그인 실수로 해야 될 거야, 아마 서비스 상에서. 이거 정말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번 혹시 되는지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리드 호프만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퍼슨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테크놀로지 전문가고 이분이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페이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회사의 아주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고 파운더이면서 그다음에 뭐 피터 틸이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요거를 좀 아까 보신 그 사진은 실제 그분이에요. 이 사진은 지금 이게 자기 디지털 트윈하고의 인터뷰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약 14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은 이 리드 호프만이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책 10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책들, 인터뷰, 그 외에 모든 그런 아티클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를 다 총망라해서 자기의 카피본을 만든 거를 이분이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AI 전문 회사예요. 그 회사도 지금 이제 2022년에 세워져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회사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자기 디지털 트윈을 만든 후 그 디지털 트윈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거 나중에 시간 내서 꼭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될 거냐면 엄마야. 그러니까 이 리드 호프만이 미팅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돼. 거의 그냥 똑같아요. 리드 호프만이 주는 질문들을 그냥 리드 호프만처럼 대답을 해요. 만약에 줌으로 보드 미팅을 한다. 안 가도 돼. 내 대신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일상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또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거 많을 건데 캐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스냅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AI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AI를 보이프렌드 처럼 그러니까 걸프렌드처럼 보이프렌드들한테
쓰라고 주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분당 1불인가를 내고 그 여자하고 그 여자의 AI하고 얘기도 하고 뭐 다른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터레스팅한 케이스가 어떻게 사용하면 AI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지금 캐런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헬디한 건데 어 쪼끔만 마음을 나쁘게 가지면 정말로 엄청나게 나쁜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호주에 있는 어떤 중학생이 벌써 자기의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의 그 여자 친구들의 50명 정도의 애들을 다 이미지를 따서 딥페이크를 해서 이 아이들이 포르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만드는 무서운 일도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막 그 그러니까 불분명한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든지 어템프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훨씬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 인공지능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말 많은 것들을 진짜로 많이 리플레이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할 때 아마 챗GPT 사용하지 않고 코딩하는 친구들이 인제 거의 없을 텐데 예. 그러면 그렇게 정말 많은 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보다 훨씬 잘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아까 열정 얘기를 한 거예요. 열정이 필요하고 자기가 즐기지 못하는 거를 굳이 남보다도 못하는데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답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passionate한 부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부분,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걸로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만약에 내가 사실은 컴퓨터보다 혹은 AI보다 내가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해야죠. 왜? 내가 즐기는 그 즐거움은 나의 열정은 AI가 카피해서 똑같이 experience 할 수 없는 유일한 거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도 내가 너무 그거를 즐기면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공부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좋아하는 게 점점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못 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좋아한다는 거는 꼭 어떤 '아 나는 골프를 좋아해.' 뭐 '나는 요리를 좋아해.'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되게 생산성이 생겨.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어 나는 혹은 혼자서 있는 게 좋아.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혼자서 조용히 뭔가를 해 보고 이런 게 좋아. 나는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해지고 힘이 나. 그래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이런 자기의 근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어린 꼬맹이들 저희 그 서비스의 대상은 5 세에서 12 세인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자기가 타고난 자기만의 어텐틱한 것들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있을 건데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거나 아니면 버리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지금 다른 어떤 거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제를 제일 처음에 제가 컨택을 받았을 때 주제를 '아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업도 어차피 진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진로 같아요. 진로라는 게 뭐 어떤 직업을 잡느냐 이런 거보다 나의 패스 그런 거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게 '내가 창업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맞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그 영어에서는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 암시 같은 거죠. 계속해서 그거를 그리고 visualize 하면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될 거예요.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고 사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전부 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특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창의력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엄청난 그러니까 탱크가 완전 풀인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 창의력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고 막 인터넷을 소모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자꾸 deprioritize하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창의력, 열정, 호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이 발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버리더라도 내가 혼자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알고 싶고 그러면 계속 배우게 되고 배우면 길이 생기게 돼요. 어. 내가 잘 못하는 거 지금 잘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해 보고 내가 인조이 하는지 보는 거지. 자꾸 그런 기회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그 얘기는 그 뜻은 아니에요. 내가 저기 아르바이트해서 지금 한 100만 원 생겼는데 이거 갖고 일본 가서 그냥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막 먹고 실컷 놀다 오자.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데 뭔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소모적인 라이프를 살으라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나름대로 막 그런 건 있었지만 뭐도 있었냐면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다녔어요. 쓸데가 없다는 게 물론 모든 우리가 하는 어떤 라이프의 그 일상들은 다 우리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가 될 거고 다 뒤돌아보면 다 그때그때 의미가 있었던 거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갖게 된다면 그렇게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자기 나름대로 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 저 여기서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큰 꿈이 있어. 나는 꿈이 있고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자신만만. 좋았어.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음. 네. 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마주한 거고요. 아니면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컴퓨터랑 코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기술 어떤 걸 그리고 그걸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언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배우려고 하고 다른 나라 외국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그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런 경험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막 말을 걸고 얘기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 되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테일트리로 오세요.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자기의 열정 분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난 이게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도 누군가를 살짝 도와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거는 정말 그거는 그 잠시의 뿌듯함일 수 있으나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모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에만 국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정말 패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거를 잘하려면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뭐예요? 효승 우리 효승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계속해서 소통도 하고 예. 자기 혼자 배우는 거 잘할 수 있죠 물론. 그리고 요즘에 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배우는 거 정말 좋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거 외에 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완전 다른 레벨의 러닝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갔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 보고 대화도 해 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좀 하세요. 음. 제가 어제 어떤 미팅에 갔는데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도 너무 서로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들인데 서로 대화를 안 하셔서 어 이렇게 좀 딥한 얘기들을 같이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자기의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막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친구가 없다면 그런 동아리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해 보시면 그거의 파워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전 지금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전 사실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요. 영국 친구고 지금 현재 듀바이에 있는 남자분인데 그 친구랑의 대화도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저를 다 이렇게 도와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친구랑 얘기를 해서 이게 다 풀리지 않는데 그 대신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활동 중에 female founder들끼리 같이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거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그냥 1 시간 반씩 줌으로 만나서 소규모로 다른 회사의 파운더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아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지?' 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게 있어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어 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프리업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이 프리업 된 거를 나는 뭐를 하면서 보내지? 또 다른 태스크를 잔뜩 만들어서 나의 일상을 채워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분들이나 혹은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해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꼭 여기 학교 친구들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혹은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방면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굳혀 나가고 그리고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근데 이거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속으로 좀 '아 나 진짜 그렇게 해 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잠깐 너무 짧게 얘기해서 아직 그런 얘기 생각이 안 드실 텐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여기서 proactive curiosity라는 말을 했는데 proactive한 거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푸시를 해서 내가 뭔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될 때는 훨씬 더 스트레스풀하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가 궁금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도 스트레스풀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테일트리 커뮤니티에 있는 꼬맹이 중에 제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10 살인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그 친구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아무도 배울 수가 없대." 왜?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른들은 배우지를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지만 우리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마음속에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는 wonder, 원더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더 박스는 우리를 큐리어스하게 하고 우리가 큐리어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배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막 저런 거 신경 꺼. 뭐가 중요해. 나는 오늘 당장 뭐 돈 벌어야지. 일해 아니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프랙티스를 하려고 해 보세요. 큐리어스 하도록 크리에이티브 하도록. 제가 아까 이렇게 처음 초반에 큐리어스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자료에는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한 이게 68년 그때 리서치가 나왔던 것 중에 인간의 큐리오시티에 대해서 발표하신 그런 미국의 박사분이 계신데 조지 랜드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아마 테드톡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어 아니 그분의 리서치가 뭐였냐면 나사에서 그분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어요. 이 나사에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은 엔지니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그 엔지니어링 풀 안에서 좀 이렇게 뽑아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객출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분이 오케이 해서 만든 게 무지하게 간단한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 갖고 사람을 뽑아서 프로젝트를 해 보니까 프로젝트 결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아 이거 너무 간단한 테스트인데 내가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창의력을 갖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발달이 되는 건지 이걸 좀 테스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애들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 리서치를 돌렸는데 어린애들 한 4 살, 5살 되는 어린이들을 1,600 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아이들한테 이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그 천재적인 그 창의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개스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은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역시 어? 5%는 좀 아니지. 어. 98%의 아이들. 98%의 아이들이 그 나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천재래요. 천재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68 년에 냈지만 계속해서 렐러번트해서 그 필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픈 거는 5 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애들을 데리고 똑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변했는 줄 아세요? 그 데이터가? 사 그거 너무 또 드라마틱하네.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된 아이들은 약 30% 만이 그 정도의 레벨의 창의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다시 똑같은 애들을 해서 5년 후에 또 해 봤더니 15살 정도 된 아이들 중에는 12%의 아이들만이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같은 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2% 밖에 없어요. 98%랑 2% 이렇게 리버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사람이 왜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엄청난 그게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다 없어져?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정답이 있는 그런 교육 방식? 계속해서 답을 유출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더 잘 알고 있는지 찾아야 되고 점수가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레이팅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스 프로덕션이 필요한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런 리소스들을 한꺼번에 교육시키고 이 리소스 중에서 누가 제대로 배웠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넘버 드리븐 된 시스템들이 나왔던 거고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거에 이렇게 유스트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게 많이 달라질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대학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막 고등학생인데 안 가, 학교를. 그래서 결국은 홈스쿨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집의 아들 같은 경우는 열 16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는 액팅을 하고 싶대. 자기는 액팅을 할 때 가장 해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를 아니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검정고시 비슷한 걸 보고 그냥 그거는 certificate 그거는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grocery store 같은 데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액팅을 하고 지금 24 살인데 이미 영화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가 너무 passionate 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조지 랜드라는 분의 그 리서치로 다시 돌아가면 그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인간의 창의력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낮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이 우리의 브레인 구조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담당하는 파트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exercise 우리 막 플렉스 한다고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도 플렉스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챌린지 같은 거를 주는 거야. 음. 예를 들면 그분이 example을 주신 부분은 뭐 포크 있잖아요. 포크, fork 밥 먹을 때 쓰는 거. 그거가 그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fork를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해 봐. 혹은 먹는 유텐슬을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 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어린애들한테 계속 주래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exercis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curiosity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뭐 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한테 어떤 트리거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생각해 보고 생각한 거를 뭔가 드로잉도 해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로서 얘기도 해 보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크리에이티브 머슬을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면 훨씬 나아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 큰 에셋이 될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생각들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아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밖에 못 해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나만 이렇게 독특한 사람으로 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나. 그래서 해피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자꾸 자살하고 그거 하냐면 자기의 그런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 자기만의 어텐틱한 그런 것들을 practice할 수 있게도 안 해 주는 데다가 그거를 안 하고 중간이라도 가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 성에 안 차고 사람들이 그건 아니래. 그러면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말처럼 자기는 탤런트가 없대 하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오로지 무지하게 열정적인 호기심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음. 호기심을 갖고 나의 창의력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나만의 개성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배우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쉬워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세상은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진짜로 열정을 쏟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대학에 있는 동안. 음.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응? 47분인가? 되게 그러면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제가 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만 혼자 막 잘 사는 거 말고, 그리고 뭐를 하는 거에만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 뭐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본질이면 다 잘해. 뭐 주면 다 잘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다 똘똘하고 하니까 다 잘하는데 what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why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배워. 왜 배워? 배운 거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뭔가 이 배운 걸 가지고 뭔가를 의미 있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그 why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저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되게 인터레스팅한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어텐션을 안 줘서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노티스를 못 해서 그냥 지나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 보세요. 부모님하고 얘기 잘 안 하고 살죠? 부모님하고 너무 친하다 이런 분 있어요? 없구나. 다 웃기만 하고 그냥 서로 쳐다보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질문 못 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니까 제가 좀 앞으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뭐 질문이라든지 커멘트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네. 일단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창업 관련돼서 관심이 어느 순간 생겨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조사해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정작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창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설계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정말 작은 프로젝트인데도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처음에 이제 강연자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사실 미안하네.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막 엉뚱한 데로만 가게 됐는데 사실 창업을 여러분 나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너무 좋은 그런 선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잘 모르잖아. 뭐를 잘 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리스크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같이 저 지금 72년생이에요. 이니까 50 한국 나이로 하면 53 살인가? 뭐 그런데 저는 4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살 뒤쪽에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커먼한 나이는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좀 어렸을 때 창업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말을 안 해. 실패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move on 하고 또 다른 걸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해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먼저 그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만 갖고 뭐를 하지 못해요 절대. 이 execution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execution도 나는 '아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잘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다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분명히 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뭐 회사를 하고 있으면 돈 내 맘대로 못 써.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이걸 꼭 해 보고 싶어.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젊고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도 많고 창피한 거 잘 모를 때, 이럴 때 사실은 창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창업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안 되면 다시 접고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창업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창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뭐 일론 머스크나 무슨 아까 얘기한 리드 허프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똘끼로 하는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브릴리언스는 정말로 큰 회사에 필요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만 창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해서 글로벌하게 나가고 이렇게 크게 빌드를 하는 거 너무 크고 좋은 꿈이에요. 그건 갖는 거 당연히 맞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꿈을 버리지 말고 익스피리언스의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자기랑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화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소통을 하면서 나 혼자 생각해서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주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이렇게 프로토타입 같은 거, 여긴 그런 거 잘 하실 테니까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걸 포텐셜리 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만약 창업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면 막 이렇게 정부에서 대주는 돈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돈만 릴라이를 하면서 창업을 하면 나중에 몇 년 가면은 접기 쉬워요. 근데 일단 창업을 했으면 돈이 좀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일궈 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창업을 하세요. 창업을 하면 다른 거보다 그건 확실해.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완전 증강될 거예요. 그냥 회사 가서 돈 잘 받고, 사실 저도 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하다못해 저의 그 커리어의 한 반 정도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 반은 스타트업에서 뭐 CEO 이런 걸로 일을 했는데, 스타트업에서도 내가 직접 파운딩을 한 사람이 아니면 똑같은 레벨의 열정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정말 아이디어도 좋은 게 있고 나 열정도 있고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그리고 난 이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그런 어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계속 가야 돼요. 창업을 해서 거의 막 로블락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10년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야. 제가 아도비에서 일을 했었는데, 옛날에 매크로미디아라는 회사, 플래시를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플래시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플래시 같은 경우도 버전 4가 나올 때까지 거의 한 7-8년? 버그도 너무 많고, 모르는, 그러니까 플래시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플래시는 알지만 거기서 어서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을 만들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특히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 같으면, 그 플랫폼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플라토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하키스틱 그로스를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사실 그거 저도 아직 그거를 익스피리언스 하지 않았어요. 프리비어스 컴퍼니에서만 그런 단계를 거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 회사는 지금 테일트리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 초기예요. 그래서 지금 규모도 작고,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에 이번에 온 이유는 7월 20일에 그 교보 행사 때문에 온 건데, 그게 저희의 한국 런칭 같은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러 단계의 그런 reite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새로 또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저는 초기부터 아이들이 약간 테스터들처럼 저희 커뮤니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했던, 저희가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트리거들을 제공을 해요. 그거를 저는 챌린지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저희는 Emerald Forest라고 부르는데 그 Emerald Forest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 챌린지를 막 익스플로어 하면서 이 챌린지들은 interest branches라는 흥미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챌린지들이 있는데 그 챌린지를 하나 골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아트나 뭐 크래프트나 아니면은 뭐 쓰는 거, 라이팅이나 혹은 쿠킹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방에 자기 거를 올리고 그 올린 것들을 다른 친구가 다 볼 수 있게 해서 어찌 보면은 딱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어린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세이프티가 굉장히 시큐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놓고 했는데 거의 다 저희가 인포싱 하는 거는 6가지 저희 밸류가 있는데 그게 다 저희들의 캐릭터로 이렇게 레프레젠트가 되는데 그 캐릭터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게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힌트처럼 다가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하는 거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또래 정도 되는 친구들과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자기의 작품들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 아무도 나한테 야 그거 왜 이렇게 못했어? 그거 왜 이렇게 어글리해? 이런 말 안 해요. 되게 포지티브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멋진 전문가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줌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 손님들이 자기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 그래서 이번에 교보 행사에서는 나사의 엔지니어분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끝 무렵에 또다시 챌린지를 주고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끝을 맺으면 다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작품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1년의 그런 피처들이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초창기에 돈도 없는데 저희가 투자를 좀 받았지만 그거 another thing인데 투자를 아무한테나 막 돈 준다고 무조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돈만 잘 버는 게 중요해. 그리고 몇 가지 딱딱 이렇게 해갖고 빨리 이렇게 하는 거가 중요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기의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뚜렷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 돈이 없고 이렇게 좀 어렵게 financially 어렵게 되더라도 거기까지 갈 끈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돈을 처음엔 많이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 투자를 받는 순간 물론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조력도 해주시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나의 지분, 나의 그 에퀴리를 많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게 돈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플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창업하세요.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창업자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그 포텐셜 너무 많아. 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코딩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초창기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너무 길게 얘기했죠. 미안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우선 유튜브 2호 채널에서 인터뷰하신 거 너무 감명 있게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테일트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이 진짜 너무 와닿아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 드리자면 수미님이 처음 해외에 가시고 이제 전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오시는 리실리언스를 위한 습관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천성하고 관계된 건데 이 천성이라는 게 사실은 타고나는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거 약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부모님들하고 얘기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희 아빠 술 좋아하셔가지고 막 맨날 술 드시고 와갖고 크게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자기 암시. 네가 믿으면 할 수 있어.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매니페스테이션인데 내가 웬만하면 네거티브한 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에너지라는 게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호 영상 봤다고 했잖아요. 2호 영상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거 별로 그리고 그렇게 그거 한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거기 2호 대표님이 이런 거 한다고 한번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인데도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걸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인연이 돼서 또 같이 또 뭐도 하고 이런 분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긍정의 마인드라는 게 결국은 나의 에너지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우주에 다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자꾸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는 내가 그걸 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만 나쁜 에너지를 보내요. 근데 내가 자꾸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쟤는 포지티브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걸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괜찮아. 이거는 스토리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룩백 하면은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거였어. 그냥 스토리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거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그리고 그 고마운 거를 나도 표현을 하고 내가 나의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줄 거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보낸 에너지는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한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에너지는 분명히 트래블 했을 거예요. 트래블 하면서 좋은 에너지로 가서 어떤 저 사람까지 리치를 해서 결국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나면 자꾸 속으로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 왜 내가 아니 지금 좋은 것만 생각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그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뭐 또 다른 분들 있으세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그냥 용준이는 저한테 누나라고 불러요. 누나. 누나라고 생각하고, 언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캐주얼하게 연락 줘도 되니까, 걱정 말고 연락 주시고, 특히, 실리콘밸리에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오기 전에 알려주세요.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거나, 이러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리스폰드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장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